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상, 라비의 연말 1년 정산 그리고 탑5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영상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촬영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기도 하고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터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구매했던 것들로만 최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없네요, 저거는 없네요 라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간 감안하시고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DX 같은 경우는 역시 세이버가 있었고 리바이스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책이었고 한쪽은 스탬프의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재밌게 풀어나가고 있는 라이더들이었죠. 세이버 같은 경우는 진짜 의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성이라던가 캐릭터성, 아니면 이제 그 뽕이라고 하죠. 그렇게 뽕 차는 연출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줌으로써 이게 레이와의 라이더다, 사실상 제로원을 능가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을까 라는 평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역시 50주년 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불티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근래까지 하더라도 최종품의 무장은 거의 없었다 라는 그런 틀을 확 하고 깨버리는 무장과 함께 이 크로스 세이버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크로스 세이버는 진짜 올해의 가장 큰 아이템, 잇 아이템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잘 나왔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 할 수 있는 탑5 시리즈에서 한 번 더 얼굴을 들이밀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H 피겨츠와 진골 조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품들이 바바바바박 나오는 그런 시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세이버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 없는 푸시를 통해서 12명의 검사가 바바바바박 나오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엄청났죠? 사실 이번 진골 조제 라인업이라 한다면 역시 이 키바 라인업을 진짜 또 빼먹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형으로 해서 또 진골 조제로 나오는 제품이 또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는 원래 다크 키바와 함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크 키바가 일반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기 때문에 함께 둘 수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이번 올해였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겨어라이즈 스탠다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정말 반란 그 자체였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타토바 콤보가 가장 근래 나왔던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올해의 피겨어라이즈 스탠다드 이템이라고 한다면 역시 당연히 류키를 뽑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게 되면은 가면라이더 시리즈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바이크가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됐었죠. 진짜 올해의 피겨라이즈 스탠다드는 다양한 실험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렇게 바이크가 나왔다는 점, 트라이체이서 2000의 등장으로 하여금 한 번 더 가면라이더 팬들에게 크나큰 불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라인업을 통해서 다른 라이더들의 바이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 회로를 많이 굴려볼 수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품들과는 다르게 CSM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의 CSM이라 부를 수 있는 센고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체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록시드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몇몇 가지의 이슈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게 CSM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 얼터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터링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있는 기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이슈가 있었죠. 벨트가 파손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올해 CSM이라 한다면은 제로노스 벨트가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제로노스 벨트조차도 사실 그렇게 크나큰 기믹이 없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심심했다 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죠. 오히려 이렇게 제로노스 벨트 같은 경우는 제로가샤 같은 걸 좀 넣어줘서 조금 더 크게 좀 더 풍부하게끔 가지고 놀 수 있었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은 것을 구매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쪽에 있는 DX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다 올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특별했던 친구들로만 먼저 선정을 해서 올려봤습니다. 엘리멘탈 드래곤이라던가 타테가미, 빙수전기, 그리고 이제 크로스 세이버 같은 경우에야 워낙에 이제 볼륨감이 컸던 친구들이었다 보니까 가지고 노는 맛이 굉장히 재밌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바이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클리어 파츠들 굉장히 예뻤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리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뭔가 애매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만간 또 발매하게 될 데몬즈 드라이버와 함께 사용하게 된다면 또 재밌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진골 조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올해는 2개 정도밖에 구매를 하지 못했죠. 디케이드 컴플리트 폼이라던가 엠페러 폼 이렇게 있었고, 뒤쪽으로 이제 세이버, 블레이즈, 그리고 뒤쪽으로 메탈 클러스터 호퍼, 앞쪽에는 블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블랙 같은 경우는 타이가 레오님께서 선물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앞에다가 둘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정말 대단했죠. 타투바 콤보, 포제, 베이스 스테이츠, 가면라이더 류키, 그리고 아기토, 뒤쪽으로 해서 이제 트라이체이서 2000. 이제 CS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고쿠 드라이버라던가 얼터링, 그리고 이제 제로너스 벨트 뭐 이런 식으로 발매를 했었는데, CSM은 약간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베스트 5를 한번 올려볼 건데요. 그럼 5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5위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바로 이 타투바 콤보가 되겠습니다. 사실 타투바 콤보가 올라와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시리즈에서 탐포인세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올 거라는 거, 콤보를 통해서 많은 제품들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타투바 콤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분리 시스템까지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더더욱이 재밌었던 제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5위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위 같은 경우는 조금 의외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위는 바로 진골주제 키바 엠페러 폼입니다. 아니 이게 왜 4위일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서 그랬습니다. 사실 다카키바가 있었으면은 한 2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제가 아직까지 구매를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위에 안착시켜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망토라던가 이제 잠바트 소드 이런 부분들, 도색 포인트도 전부 다 좋았습니다만 역시 다크키바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4위에 안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의외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 뒤쪽에 있는 은색 친구입니다. SH 피겨츠 가면라이더 제로원 메탈 클러스터 호퍼가 되겠습니다. 메탈 클러스터 호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제로원이 방영하던 시절이기도 했고, 이게 디자인 와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잘 나왔던 디자인이기도 했고, SH 피겨츠로도 나왔을 때도 이 은색의 광택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이 형광색의 라인 부분들, 이거를 어떻게 참지?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광원의 효과, 어두울 때 딱 찍어놓게 되면은 이게 선역인지 악역인지 모를 것만 같은 그런 디자인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3위 정도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2위 같은 경우에는 DX에이스입니다. 바로 이 친구죠. 올해의 이 아이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검 크로스 세이버가 되겠습니다. 크로스 세이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올해 발매했던 DX들 중에서도 진짜 탑급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웹판정도 아니지, 프리미엄 반다이도 아니지, 어디 토이저러스 한정판도 아닌데 이 일반판이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엄청난 기믹을 들고 나오는 친구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가지고 노는 기믹도 많았고, 변신할 수 있는 기믹도 있었고, 전용 BGM 사운드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역시 완구라고 한다면은 가지고 노는 그 기믹 맛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혁신적인 아이템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위에 안착을 시켜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영광의 1위, 올해의 영광의 1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바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가면라이더 류키입니다. 올해의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를 꼽으라고 하면 전 단연코 이 가면라이더 류키를 꼽을 것 같습니다. 류키 같은 경우는 이 본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솔직히 드래그레더까지 들어갔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드래그레더의 길이가 CSM, SH 피겨츠와 비교를 해도 더 길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던 제품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드래그레더 같은 경우에도 퀄리티가 상당했습니다. 실이 약간씩 붙는 거는 없지 않아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완벽히 꽂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 꼰 상태에서 류키가 중심부에 딱 들어가서 전용 포징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진짜 다시 한번 느꼈죠. 반다이는 류키의 진심이구나 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정말 아깝지 않은 1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가면라이더 부분, 그리고 올해의 베스트상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가면라이더 류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까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차오! 안녕!